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제가 늘 시장의 비를 맞지 마라. 하락은 언제라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비를 맞아버린 상황이다. 라면 그런데 심지어 앞으로 더 하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 계좌를 봤을 때 아직 더 내려갈 구간도 남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도 내 계좌는 온통 시퍼렇게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좀 질려 있는 상황이에요. 다 마이너스인 상황, 물려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포트폴리오 관리, 그쵸? 포트 관리, 뭐 계좌 관리, 같은 말이에요. 포트 혹은 계좌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고르고 골라서 그렇죠? 고르고 골라서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옥석 고르기 하듯이 골라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예측을 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든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랬을 때 쉽게 손절을 못하고 계속 가져가다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온통 계좌에 있는 내 계좌에 이렇게 있으면 계좌에 있는 게 온통 다 마이너스야. 전부 마이너스일 경우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다. 혹은 대다수가 그럴 거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가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보편적인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 쭉 봐야겠죠. 그 중에서 이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을 크게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속한 섹터 혹은 이 속해 있는 테마의 순환이 아직 순환 이 테마나 섹터의 순환이 이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이 순환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먼저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고 현금을 확보해요. 예를 들면 대선 테마주에 내가 마이너스 30%가 묶여 있다. 지금 마이너스 30% 물려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대선 테마가 뭐 인맥이든 정책이든 앞으로 대선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곧 9월이죠. 9월이라고 칩시다. 9월부터 내년 대선 3월까지 이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대략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선이든 그러니까 인맥이든 정책이든 이 테마가 대선까지 쭉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대선 주자가 이게 내가 인맥주를 샀어. 뭐 이재명 관련주를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대선 주자가 뭐 지금 방금 예를 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정책주라면 정책이 최종 공약까지 대선 때 그 최종 공약까지 갈 가능성 이런 것 등을 살펴보고 만약에 내 보유 종목이 그런 테마에 제대로 이탈하지 않고 잘 묶여 있다면 그 테마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종목 메타버스래 하고 막 갔어요. 메타버스라고 하고 막 잘 간 종목이 있어. 그래서 난 샀어. 근데 이 메타버스는 아직도 유망한데 이 종목이 알고 보니까 메타버스로 묶여서 갔는데 사실은 메타버스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런 뉴스가 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 테마에 속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중에서 뭐 모더나 뭐 화이자 뭐가 있는데 뭐 모더나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모더나랑 전혀 관련이 없대.
그럼 이게 다시 회복할 확률이 매우 적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보유 종목이 그 테마에 제대로 이탈하지 않고 잘 묶여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 조사도 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 섹터가 최근까지 언제 시장 전체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크게 봐야 된다고. 시장에 언제 돈과 기대가 몰려들었었는지, 어떤 타이밍에 과거를 보고 그 주기를 판단하고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죠? 미래 시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그려지는 게 최소한 있어야만 내가 어떠한 의도, 그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작정 존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해가 제일 적은 종목, 마이너스가 제일 작은 종목, 이건 뭐 적으면 오래 걸리니까 마이너스가 제일 적은 종목들 있죠. 뭐 어떤 거는 마이너스 10%, 어떤 거는 마이너스 20%. 그런데 어떤 거는 내 포트 중에 어떤 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런 종목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먼저 잘라야 돼요. 먼저 잘라내서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현금. 왜냐하면 이미 손실이 너무 커져버린 종목들보다는 이 훨씬 작은 손해만 보고, 그쵸? 이 작으니까, 작은 손실이니까, 이게 뭐 손실금이 되어도 되고 손실률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든 간에 적은 손해를 보고 쉽게 현금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일단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락장 혹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지금 뭐 마이너스 3%인 종목이 아직 마이너스 3%니까 금방 플러스 전환해서 막 상승하겠지?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3%인 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라는 건 내가 전략을 세우고 접근한 게 아니라면 이미 내가 생각한 자리에서 마이너스 3%나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갈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매수를 했을 텐데. 이해되세요?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내려왔는데 시장이 무너지는데 얘가 내려왔다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갈 자리에서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버텨준다 라고 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적은 시장 상황에서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모든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매우 작죠. 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아직 손실이 매우 작은 종목들은 빨리빨리 잘라내서 현금을 미리 확보를 해두고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전을 하고 추세를 돌려냈다라고 하면 그때 이 현금 확보해둔 걸로 들어가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인 거 가지고 있어서 얘가 플러스 3%, 10% 가는 걸 예측하는 것보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넣으면은 이때 딱 샀을 때 0%겠죠. 여기서부터 수익 10% 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 다 해도 현금이 부족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 그런 상황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완전한 이렇게 대추세가 무너져 버린, 그리고 이 무너진 다음에 봤을 때 이 지지선이 좀 아래에 크게 열려 있어서 이 하방이 크게 열린, 하방에 대한 폭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들은 좀 뭐 마이너스 20% 이런 게 하방이 이렇게 크게 열린 거야 이미. 그럼 크게 좀 잘라내는 게 좋아요. 퍼센티지를. 이해되세요?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주 중에 40주 혹은 50주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차트를 뭐 간단하게 몇 개 보여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뭐 종목명은 여러분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떤 차트인지 여러분들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전 차트 모양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러한 추세를 잘 가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봐도 그렇죠. 이 추세를 잘 가고 있으면 여기를 지켜주거나 시장 때문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방금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 여기 보여줬을 때 이때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 못 지켜주고 결국 무너졌죠. 그럼 다음에는 여기 하방이 크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러한 종목들
예를 들자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차트의 모양만 보세요. 뭐 또 이런 거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수렴을 좀 하고 있으세요. 큰 상승 이후에 큰 상승 보여주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수렴을 거쳐가고 있는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탈해 버렸다, 이런 자리. 그럼 이런 자리는 하방이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내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서 올라가는 기간과 어떤 가능성 대비해서 이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과 짧은 기간에 이 하락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종목, 대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그리고 있는 종목. 근데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해 나가는,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대추세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이런 종목. 이런 거를 크게 잘라내서 일단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희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런 종목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차트 모양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0%는 없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 이 시나리오 팟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뭐 잘라낸다라든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그쵸? 그래서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일부 손절이 되어야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그런 손절이 되어야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방금 차트로 보여드린 건 제 기준이니까. 아셨죠?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제 기준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기준이 아직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의 기준에서 조금씩 손을 보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금씩 확률을 따져가면서 수정을 해서 좀 기준으로 잡아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보유 종목이 만약에 내가 보유 종목이 10개다. 보유 종목이 10개예요. 내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보유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10개가 막 다 마이너스야. 지금 현재 막 마이너스, 작은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에서 10개에서 마이너스가 아니죠. 10% 내지는 뭐 20% 정도씩 공평하게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율로. 이거에 10%, 10%, 10%, 10%, 뭐 혹은 20%, 20%, 20% 이런 식으로 쭉 모두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물량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방법의 포인트는 함부로 종목을 재단하지 않는 거거든요. 방금 계속 또 설명드렸던 게 좀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락만 그리는 종목이 무조건 막 거래 정지 상패 당한다? 라는 법은 없어요. 이러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확률은 적지만, 확률이 적다는 건 지금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뭐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거는 확률이 작아요. 확률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확률이 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부로 종목을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잘라가지고 공평하게 잘라서 현금 확보를 하는 건데,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적은 확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적은 확률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잘라내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절하지 못하고. 그쵸? 맞잖아요. 그쵸? 따라서 모두 공평하게 조금씩만 덜어내면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투자 심리 상태, 즉 투심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이. 요즘에 그런 말 많죠, 여러분. 뭐 어떤 것에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요즘 도는 밈 같은 건데, 이 투자 심리가 여러분 주식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누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투자 심리라는 거는. 주식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이 투자 심리를 가장 어려워하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100%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따라서 이 방법도 나름의 가치가 있고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자, 오늘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포인트. 오늘 영상의 알파이자 오메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락과 손해. 이 하락과 손해는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손해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너무 커다랗고 눈덩이 굴리듯이, 스노우볼을 굴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눈덩이 굴리듯이 너무 커지고 골마서 썩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10년, 20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랜 기간 주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목이 오래 존버를 했어. 이전에는 오래 존버해서 다 살아남았으니까 이때도 역시 오래 존버를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오래 존버한 게 계속 하락을 반복하다가 거래 정지, 이후 상장 폐지까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게 계속 쌓아지면 여러분, 그 확률이라는 건 수렴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확률은 뭐 그 가위바위보도 확률이 뭐 33.3%가 아니죠. 이거를 계속 실험을 한 사람들이 100번 했을 때는 확률이 몇 대 몇 대 몇이었고, 1000번 하면 몇 대 몇 대 몇이었고, 10,000번 하면 점점 이게 이 횟수가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확률은 수렴을 해가거든요. 즉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긴 시간 주식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은 결국 안 좋은 결과에 언젠가는 수렴해 가서 이 한 번 안 좋은 걸 맞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이고 했던 이 주식에서 쌓은 이 수익금보다 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10번 내가 잘해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쌓아도 단 한 번만에 이 수익 그 이상으로도 다 날려버리는 게 주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물린 종목이 다시 올라와서 수익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나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매우 높은 확률에 수렴해 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렵사리 내가 끊어냈는데, 어렵사리 여기서 떨어진다 해서 여기서 끊어냈는데 이렇게 주식이 올라오는 경우 미치죠.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긴 투자 인생에서 이거는 극히 일부예요. 이러한 그 패턴이 나오는 건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확률이 매우 낮은. 이거는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저희가 주식에서는 골든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5위평, 12평이라고 하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안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이 데드 크로스 나서 지금 쭉 가고 있는 역배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습관을 골든 크로스 시키고 정배열로 만드세요. 이평선에 정배열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실은 방어가 되고, 방어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수익은 따라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여러분 주식 인생에서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한번 어떠한 지점에서 탄력받고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올라가요. 뭐 이렇게 단기 이평선 따라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1년, 2년을 빠졌던 종목도 한번 탄력이 붙어서 상승의 어떤 가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 진원생명과학 여러분, 진원생명과학 보세요, 여러분. 얘가 여기까지 봤을 때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물론 기간이 제가 지금 묘사한 것보다는 좀 짧지만, 이러한 종목이 한번 탄력이 붙으니까 그냥 전고를 넘어버리는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갔을 때 죽었다 했어요. 혹은 한번 반전이 나오겠지만, 반전이 뭐 어떠한 기준은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이러한 상승을 예측한 사람은
정말 아주 극히 시장에서도 아주 극히 0.0001% 정도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전재산 다 박아가지고 뭐 부자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가는 여러분들이 골든크로스 만들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 그리고 수익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배열 상태에서 쭉 갈 수 있도록 한번 안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은 습관은 끊어냅시다. 아셨죠?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